아, 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강된 이후고 아도노 대표 또 김태중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어제 저번 시간에 이 운동상의 무릎편 한 35분 정도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반달 연골 손상 뭐 했었죠? 그래서 뭐 예측하기 쉬운 거는 반달 연골의 특징이 레드 존이 있고 화이트 존이 있고 화이트 존은 혈액이 안 도니까 더 다치기가 쉽고 내측이 외측보다 크고 그리고 내측은 C자, 외측은 O자 모양이다 라는 거. 라테랄 메니스커스, 메디알 메니스커스 이거 1편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맥머레이 테스트, 그 다음에 어플레이 컴프레션 테스트, 어플레이 디스트랙션 테스트도 1편에서 영상을 보여줬고요. 더 셀리스 테스트는 이렇게 사실 보여줬죠. 이것도 1편에서 이게 가장 좀 이렇게 비슷하다고 연골 테스트에서 실제 연골이 이렇게 손상되는 기전에 가장 비슷하게 만든 테스트다라고 해서 근데 아직 건운사 실기에는 이 더 셀리스 테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굴곡 동안에 뭐 굽히고 피는 동안에 이런 대퇴골이 이 메니스커스에 대한 압박을 어디 쪽으로 가고 다시 일어날 때는 어디 쪽으로 가는데 이 연골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뭐 연골이 찢어졌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는 이런 이 압박에 대한 이 대퇴골의 타이밍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니어 테스트는 이 어깨 후하방 관절랑 인대에 대한 검사고 실제로 충돌이 되는지 잘 안 올라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다라는 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이 무릎 그 관절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연골이 있고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근데 외측보다 내측이 더 많이 붙는다. 그 이유로는 보행시에서 이렇게 경골이 이렇게 바로스 토크라고 하는 내반 토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온 사람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증세가 이 쿼드리세스 아트로피 그래서 근 위축 대퇴사두근 위축이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네이처 논문을 참조했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더라.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 위축이 일어나는 이 증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무릎 높다리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도 이 파텔라 트래킹 그러니까 슬개골 주행과 대퇴사두근의 약화 이런 게 있으면 얘네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트밴드, 장경인대에도 강한 당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1편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간구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과가 있죠. 과, 과에 이렇게 여기 사이를 과간구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너치, 뭐 인터콘다일러 나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그래서 PFPS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에 대한 이 원인으로는 뭐 좋지 않은 신발, 뭐 장경인대가 단단하다, 그리고 대퇴사두근이 불균형하다, 레티나큘럼이라고 하는 지지대근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불안정성 테스트는 1편에서 뭐라 그랬죠? 빠르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무릎의 관절의 불안정성은 인대 검사를 하는 거를 말한다. 인대 검사 적어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앞쪽 당겨 회전 이동 바깥부하는 다 인대 검사인데 얘는 이 슬개대퇴 말 그대로 슬개골의 뒤쪽에 있는 연골에 상처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검사가 클락사인이다라는 거 1편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또 2편으로 해야 될 이 부분인데요.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기능해박에서도 나오고요. 안쪽 정강뼈 스트레스 증후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적어 놓을게요. 얘를 좀 다른 언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쉰 스프린트. 스프린트는 말 그대로 스프린터들 있죠. 달리기. 100m 달리기, 빠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정강이란 소리야. 뭐, 달리기 선수의 정강이.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가 잘 다친다 이거야, 결론은. 그래서 이 MTSS라고도 얘기하고요. MTSS. 이게 그 약자야. MTSS가. 메디알 티비알 스트레스 신드롬. 안쪽 이 정강이의 안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답 풀어보면 너무 쉽습니다. 정강뼈 안쪽에 통증을 느끼고 피로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운동 구획 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거 다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동 구획 증후군 Exertional Compartment Syndrome이 뭔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 운동 구획 증후군은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급성은 사실은 이제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작살납니다. 조직 괴사와 뭐가 일어나? 막 창백,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조직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정말 이게 막 잘못하면은 그 부분이 다 못 쓰게 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이제 흔히 말해서 만성 구획 운동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아까 MTSS 배웠죠? 같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뭐 크로닉 엑서셔널 컴파트먼트 신드롬. 그래서 막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근육이 이렇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압력이 증가됩니다. 막 펌핑이 되든지 뭐 하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막 이렇게 이런 신경들 있죠. 너브라고 하는 이 신경들이 이런 비복근이나 혹은 전방에 있는 이 정경골근이나 이런 것들이 꽉 조여지면서 여기를 막 이렇게 막 누르면서 혈관이나 신경을 누르면서 감각 장애나 이상 장애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운동 구획 증후군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책에서 따온 건데요. 이렇게 Principle of Athletic Training 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 7단계로 나뉘는 거야. 7단계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 MTSS를. 근데 3단계를 다 보면 그 증상에 MTS 증상에 크램프, 쥐어짜는 증상과 버닝, 타는 듯한 통증. 그리고 이게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에 있으면 뒤쪽에 레벨이 있으면 예스 만약에 있다. 그러면 고려해야 된다. CCS 아까 만성 운동 구획 증후군도 고려해야 된다. 에디셔널 MTSS와 함께 이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감각 뭐 무감각 그다음에 뭐 니들스 풋 더링 엑서사이즈 뭐 할 때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뭐 있다 그러면 이 검사를 또 다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런 테스트예요. 근데 아무튼 뭐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3단계 때도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보여줄까요? 구별하는 방법은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혹시나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만약에 만성 이렇게 쳐. 내가 그 다음에 내측 경골 스트레스 그막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 자료들을 이용하면 진단 잠깐만. 좀 관심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링크 찍어 드릴게요. 제가 찾아내면 이게 제가 찾았었던 거를 또 여기서 바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안쪽 통증을 느끼고 근데 그 중에 안쪽에서도 이 밑에 쪽 3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이 정강뼈를 하나 둘셋그 중에 밑에 쪽 중간 쪽까지 이렇게 아플 수 있다라는 거야. 안쪽에 요거를 꼭 알고 있어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또 다시 왜냐면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로 만성 구획증후군이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만성 구획증후군의 뭐 이제 통증으로, 증상으로 뭐 이런 게 나오면 전측 구획이 사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데 하태부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전측, 특히 앞쪽에 이런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안테리어 티비알리스 전측 구획에는 뭐가 있어? 안테리어 티비알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태 안쪽에는 뭐가 있다? 앞쪽은 안테리어 티비알리스. 정경골근이에요, 정경골근.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생겨. 만약에 이 만성구획 증후군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게 풋드롭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 보행을 할 때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데 도시플렉션으로 들려줘서 뒤꿈치부터 닿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플랜타로 이렇게 가서 질질 끈다라고 해서 풋드롭이에요. 이게 만성구획 증후군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만성구획 증후군은
운동을 조금 쉬어주면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운동 갑자기 쉬어주면 좀 증상이 완화가 돼요. 특성이. 급성이랑은 틀립니다. 급성은 위험 상황이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 부액중, 그거는 그런 거고, MTSS 아까 보면 이게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경골 하부 3분의 2 안쪽 부분을 따라 이 심한 통증이 발생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평발 혹은 단단한 아치, 그러니까 타이트한 아치란 뜻이야. 메디알 롱디튜더널 리가먼트. 그러니까 내측 종아치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비만이 되면 이렇게 이 아치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단단한 종아리, 그러니까 타이트한 종아리 근육, 그리고 과도한 뭐 내측 정강이에 관여하는 이 근육이 이 편심 근육 활동. 그러니까 원래는 평발을 줄이게 하는 근육이 후경골근이에요. 후경골근. 이거 예전에 기능해부학 시간 때 다 다뤘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평발을 막는 근육. 그래서 얘네들이 뭐 활동을 잘 못해주면 흔히 말해서 평발이 잘 일어난다 이거야. 그리고 좀 딱딱한 운동화, 막 이렇게 그런 꼬른 신발 한마디로 이렇게 플랫 슈즈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자주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아까 기억년 디귿. 자, 이번에도 또 2018년도 문제였습니다. 똑같죠? 안쪽 정강이 피로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아까 말했듯이 과사용 반복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막 자꾸 최대 입시생들이나 막 육상 자주 훈련하는 애들은 자꾸 이게 자주 와요. 기억은 무조건 맞고. 그러면은 기억니은 아니면 기억니은 디귿이죠. 그리고 목말 및 관절의 엎침. 이게 뭐야? 회내된 발. 회내된 발은 뭐야? 평발. 맞죠? 아까 평발이 여기에 한다는 거 제가 말했죠? 평발. 평발은 회내된 발. 이거는 몸으로 합친 거야? 이벌전. 그죠? 목말 및 관절의 이벌전. 그 다음에 종골의 에이비덕션.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 기능 예방 문제에서 특히 발목 할 때. 종골의 이거는 거고라 관절의 외번. 그리고 종골의 외반. 종골의 외전.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야.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하는 게 거고라 관절이거든요. 거고라가 이 거골의 밑에 있는 관절을 의미해.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거를 이 이벌전이라고 해요. 이벌전. 프로네이션. 그래서 이거랑 종골이 반대로 얘는 이쪽으로 갔지만 종골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얘는 이쪽, 얘는 이쪽.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그치? 이렇게 간 거를 얘는 이벌전 됐다라고 얘기하고 종골은 어디로 가? 바깥쪽으로 가죠. 몸의 바깥쪽으로. 그래서 외전. 이런 걸 합친 거를 뭐라고 한다? 회내된 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무조건 맞아요. 이게 아까 회내된 발이 이런 발은 정강이의 안쪽 회전을 일으키고 내가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에 대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력은 무조건 맞고 아킬레스건을 촉진하면 통증이 발생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킬레스건 검사는 이런 거야.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여기 있는데 얘가 뜯어졌어. 만약에 뜯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럼 아플 거 아니에요. 막 붓고. 그래, 그러면 만지면 통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건우사 실기 문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져. 만약에 완전 파열 시 이렇게 종아리를 꽉 쥐면 움직여야 되는데 원래 정상은. 근데 이제 만약에 아킬레스건이 잠깐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 시 종아리를 꽉 쥐면 만약에 정상 아킬레스건이면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 파열하면 꽉 져도 이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봐봐. 이게 정상이야. 근데 여기 봐봐. 끊어져 있는 상태야. 여기 꽉 쳤어.
얘가 안 움직여. 원래는 이렇게 하면 딱 움직여야 돼. 이게 톰슨 테스트야. 근데 얘는 사실 아킬레스건을 집은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킬레스건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짚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쪽 피로 증후군이랑은 관련 없어. 디귿은 아니야. 그럼 답은 1번인데 오베르 검사는 뭐냐? 사실 이제 운동상에서 자꾸 뭐 다른 이제 무릎 파트인데 다른 걸 다루는 이유는 그래도 알고 가면 좋잖아요. 오버 테스트라고도 하고 오베르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장경인대의 타이트함을 보는 검사예요. 오베르 테스트는 원래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자 천천히 힘을 빼보세요 하면 얘가 스르르 내려와야 돼 원래는. 그죠? 근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 딱 멈춰버린 거야. 여기가 이제 타이트하면 얘가 이제 내전을 못 시켜주는 거야. 장경인대가 약간 외전의 역할도 같이 하니까 타이트하면 내전으로 못 시켜주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들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장경인대의 타이트함 검사예요. 오버 테스트는. 물론 뭐 중둔근에 대한 고관절 외전근의 타이트를 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외우자고요. 거는서 맞게끔. 그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PF, PS 있을 확률이 높다. PF, PS는 뭐다? 한글로 하면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 그죠? 영어로 하면 파텔라, 무릎뼈,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경인대 오버 검사 꼭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고관절 편 또 다룰 테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자, 이번에는 2018년도 운동상의 문제 중에 내측 직부인대 손상으로 발생 시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부위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거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적어 놓으면 돼. 이게 문제로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전방 십자인대랑 그냥 외워야 돼요. 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내측 반월상 연골. 보통 이렇게 삼화음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악마의 삼화음 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같이 잘 다쳐. 그래서 뭐라고 외워야 되냐? 전내내, 전방, 내측. 이거는 본데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답은 뭐야? 앞십자인대, 이 내측 측부인대랑 앞십자인대,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인데 사실 내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했으면 더 쉬웠겠지.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이에요. 기역 리을. 자, 이제 볼게요. 내측 측부인대는 보통 우리 아까 검사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이게 발구스 테스트라 그래서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밀면 이 내측 측부인대가 덜렁덜렁 거릴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검사인데 자, 아까 물어본 게 이제 내측이랑 왜 전방 십자인대랑 내측 반월상이 같이 찢어지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전방 십자인대의 이 기전이에요. 이 손상 기전. 근데 보통 내측이랑 같이 오기도 합니다. 봐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외에서 내 쪽으로 딱 몸을 딱 향한 거야. 이렇게 짓눌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골은 안쪽으로 회전이 됐고 대퇴골은 오히려 바깥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얘가 더 밀고 들어가니까 내측까지도 찢어지고 내측까지 또 찢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눌리면서 내측 반월상 연골도 이렇게 우두둑 하면서 팝 하면서 이렇게 짓이기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환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항상 발구스 포스, 외반 스트레스, 그지? 그리고 tibial internal rotation, 경골 내측 회전, 그리고 그라인딩 포스. 그라인딩 포스가 뭐야? 찍어 누르는 포스, 찍어 누르는 힘,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외워줘야 돼. 이거 자주 나와. 이따가 또 다른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답은 되게 쉬웠죠. 알면은. 그래서 발구스 포스, tibial internal rotation, grinding. 그래가지고 내측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도 같이 회전과 찍어 누름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작살난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있어라. 이건 적어 놓고 외워두세요. 그래서 답은 아까 말했듯이 기역 리을 3번.
자, 이번에는 이거 안쪽 내측 측부인대 이학적 검사로 옳은 것은. 자, 안쪽 측부인대 이학적 검사. 답은 4번이에요. 근데 다 볼게. 가드 프리 검사는 뭐야? 가드 프리 검사. 뭐 가드 프레이 검사, 뭐 가드 프리 검사. 뭐 이런 검사도 있는데 실제로 가드 프레이 검사는 이렇게 그냥 무릎을 눕혀놓고 무릎을 이렇게 90도 굽혀놓고 이 경골이 뒤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잠깐만 영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지티브 사인이 이미지가 없나? 좀 징그럽습니다. 약간 이거 보면 영상이 또 없네. 근데 이 경골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밑으로. 이거 하여튼 뭐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그 아무튼 이거는 후방 십자인대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왜 어플레이 컴프레션 테스트 아까 전편에 제가 이거 영상도 보여줬어요. 반월상 연골 파열 유무를 검사하는 테스트다. 내측 측부인대 아니죠. 피보 시프트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죠. 내측 측부인대 검사에 사실은 피보 시프트도 내측 측부인대를 약간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더 스페셔픽하냐,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냐. 그래서 이때는 ACL이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피보 시프트는 ACL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사실 문제에서 이렇게 내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럼 내측을 더 많이 검사하는 검사는 뭐냐? 그래서 슬로컨 검사라고 해서 똑같아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는 앞으로 눕혀놓고 하는데 얘는 옆으로 눕혀놓으면서 이렇게 외반 스트레스를 이 밑으로 쫙 주고 얘네들을 이렇게 당겨오는 거예요. 그 외반을 잘 주려면 얘는 밑으로 누르고 얘는 약간 위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올리면서 무릎을 접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슬로컴 테스트다라는 거. 자, 다른 점은 이거예요. 다른 점은 옆으로 눕혀놓냐, 앞으로 눕혀놓냐 이 차이인데 말 그대로 외반 스트레스를 더 잘 주는 쪽이 포인트가 되겠죠. 회전보다 외반 스트레스를 더 잘 주는 차이점. 피봇 쉬프트와 슬로컴. 앞으로 눕히냐, 옆으로 눕히냐. 그 동일하게 무릎은 편 상태에서 굽히고, 그리고 똑같이 외반 스트레스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무릎을 편 상태에서 굽히고 외반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약간 이 슬로컴은 경골의 내회전을 하지 않냐 하냐 이거예요. 슬로컴은 안 하지. 슬로컴 하냐는 뭐야? 피보 시프트. 이게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 피보 시프트는 잠깐만 앞으로 눕히고, 슬로컴은 옆으로 눕히고. 자, 이거 뭐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적어 놔 주세요. 근데 뭐 아무튼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 피보 시프트를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이거를 이 이름을 슬로컴이라고 땄으니까 뭐 외워야지. 근데 이 운동상의 문제나 기능 예방 문제 이런 검사들이 나오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거를 안다 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 거 아도너 잘 보면 다 나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있다. 자, 보면 전방 십자인대의 이 위치를 근거로 전방 십자의 장력을 증가시키는 손상을 유발시키는 기전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전방 십자인대의 장력을 증가시키는. 자, 이게 문제가 길면 길수록 어때요? 시험 볼 때 쫄린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핵심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쫄리니까 핵심 단어가 이렇게 쫄리지 않으려면 핵심 단어를 딱 이렇게 해서 빨리 골라야 돼. 자, 그럼 앞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장력 증가시킨다.
아까 내가 피봇 시프트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적어 놓을게. 전방 십자인대 장력은 외반 플러스 또 뭐 있었어? 경골 내회전. 또 뭐 있었어? 그라인딩. 찍어 누르는 거. 이런 거잖아. 그거 찾아야 돼요, 빨리. 그리고 만약 경골 내회전이 되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발은 프로네이트. 평발이, 그러니까 아치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이것까지 상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보자. 정강뼈에 과도한 가쪽 돌림. 가쪽 돌림이야, 안쪽 돌림이야? 안쪽 돌림이죠. 리을은 틀렸어, 우선 리을. 우선 리을부터 딱 없애버려. 딱, 딱. 그러면은 디귿 미음은 맞다는 거네. 디귿 미음. 그죠? 1번 아니면 3번이니까 디귿 미음은 놔두자고 우선. 디귿 안쪽 돌림 아까 맞았죠? 그 다음 미음 어때? 가쪽 구분 맞죠? 가쪽 구분은 외반이니까 외반 힘 발구스. 근데 이 문제는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이거 1, 2, 3, 4번이에요. 1, 2, 3, 4번. 내가 그래서 이거 문제풀이를 안 해놨어. 1, 2, 3, 4번이야. 왜? 봐봐. 가쪽 구분은 뭐야 원래? 발구스잖아요. 발구스는 맞잖아. 근데 이거 뭐라고 써있어? 내반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잘못 문제를 쓴 거지. 그래서 얘가 1, 2, 3, 4번이 답이 된 거야. 이 말이 틀렸어. 알겠죠? 여기 봐봐. 얼마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본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혜택은 받겠지. 발구스가 아니고 뭐야? 아, 내반이 아니고 외반이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반대로 외반이 아니고 바로스는 내반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1, 2, 3, 4번인데 만약에 여기가 가쪽 구분이 맞다고 할게요. 맞다고 할게. 그냥 외반이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럼 답이 뭐야? 기역 디귿 미음이냐 니은 디귿 미음이냐 찾는 거잖아. 근데 봐봐. 2, 30도 무릎 굽힘에서 과도한 넙다리의 수축? 그리고 대략 30도 이상의 무릎 굴곡에서 과도한 고등근의 수축?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릎이 30도 이상에서 팍 차느냐, 2, 30도 굴곡에서 팍 차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방 십자인데, 사커킥, 사실 제가 이거는 논문 한번 제가 볼게요. 이거 그 문제가 그지 같아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요 말과 요 말에 대한 거는 제가 만약에 보고 댓글창에다가 되면 이걸 뭐야 첨부할게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맞았다면 뭐 니은 디귿 미음이나 뭐 기역 디귿 미음이다라는 거. 자 이번엔 이렇게 요것도 제 거 기능의 박 보면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대한 얘기예요. 컨벡스 컨케이브 룰 적어놔. 컨벡스 컨케이브 룰 오목 볼록 법칙. 볼록 오목 법칙. 문제로 나오면 사실은 20초 만에 풀 수 있어. 문제로 나오면. 근데 막 실기로 나오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제가 이거 예전에 기능해박에도 말했는데 오목을 찾고 먼저 1번은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모든 컨벡스 컨케이브 룰 문제는 똑같아요. 오목이나 볼록을 먼저 찾아라. 그럼 끝이야. 찾고
그 오목은 움직임이 같은 방향. 그냥 이렇게 외워. 그냥 같은 방향. 볼록은 반대 방향. 이렇게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무릎의 굽힘의 제한이 있대. 무릎의 굽힘이 제한이 있대. 제가 아까 말했죠. 문제가 길고 이해 안 갈수록 이렇게 딱 바로 쳐놓으라고. 이래야지 빨리 푼다고. 그죠? 근데 관절 가동성을 실시한데 그럼 고정되는 부위는 어디고 움직이는 신체 부위. 여기서 움직이는 신체 부위에만 별표를 쳐놓는 거야. 별표를 이렇게 쳐놓는 거야. 별표 어디 있어? 별표. 아이씨. 있다. 별표. 움직이는 방향. 그지? 고정 이때는 다 필요 없어. 아까 오목을 찾고 볼록을 찾는 거야. 움직이는 쪽을. 그럼 예를 들어서 고정을 시키고 움직이는 쪽을 보자고. 만약에 여길 기준으로 넙다리뼈는 우리 넙다리뼈는 여기 보면 넙다리뼈는 이렇게 봐도 볼록면이야. 근데 이 경골이라고 하는 받아주는 데는 오목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야? 얘는 오목면, 얘는 볼록면이야. 그럼 우리가 무릎을 굽히려면 봐봐. 얘는 이렇게 무릎을 이 다리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굽힐 거 아니야? 이해가요? 잠깐만. 이거를 또 이해시켜야겠네. 어차피 이거는 이 자료가 있어요. 기능회복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자료. 이렇게 얘가 경골이야. 이게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 이 정강이뼈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여기서 무릎을 굽히세요 하면 정강이뼈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결론은. 그죠? 그럼 방향은 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는 방향대로 얘를 이렇게 밀어주면 오목면은 같은 방향이야. 이게 어차피 이쪽으로 가니까 얘도 이쪽으로 밀어주면 같은 방향. 그럼 얘는 무릎 굽힘을 증가시키는 관절 가동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같은 방향이야. 무릎을 굽히는 방향대로 얘를 밀어주면 무릎 굽힘이 증가가 돼. 그럼 아까 정강뼈를 기준으로 얘는 오목이었잖아. 오목 찾았잖아. 그리고 나서 얘는 어디였어? 상대적으로 여기가 앞에고 여기가 이제 뒤쪽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다 정강뼈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답은 뒤쪽이지. 뒤쪽. 그죠? 뒤쪽인데 여기는 틀렸고 여기는 이제 뭐 비고를 움직이래. 비고를 움직이고 여기는 정강뼈를 고정하래. 정강이 뼈가 이 앞쪽이지. 그죠? 그리고 무릎 굽힘을 하는데 넙다리와 정강뼈가 기준이 되는 거지.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기준이 되진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릎 굽히는데 얘네가 무릎 관절이지 경골과 비골이 무릎 관절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리고 정강뼈라고 했다면 얘는 뒤쪽이 맞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넙다리뼈를 기준으로 할게. 넙다리뼈. 넙다리뼈는 되게 헷갈릴 수 있어. 만약에 그냥 이런 예를 들게요. 무릎을 이렇게 굽힌다고 치자고 뒤로 가서 리버스 노르딕이라는 운동인데 얘는 만약에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는 방향은 여기잖아. 근데 대퇴골은 이렇게 볼록면이거든요. 대퇴골을 이렇게 가줘야지 무릎이 잘 굽혀지는 거야. 이 대퇴골의 이 원위 부위가 이렇게 가야지. 근데 만약 이렇게 안 가, 그럼 무릎이 잘 안 굽혀지겠지. 그죠? 그럼 관절 가동수를 하면 이 볼록면의 그러니까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막 이렇게 당겨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길 때는 그냥 대충 사진 긁어왔는데 여기는 고정시킨 거고 이 대퇴골의 원위부를 이렇게 앞으로 미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반대 방향이 되니까 무릎 굽힘은 뒤로 가야 되는데 그죠? 대퇴골도 뒤로 가야지 무릎 굽힘인데 얘는 그의 반대인 볼록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줘야지 이게 잘 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외우자면 그냥 아까 말했듯이 볼록면을 찾았어. 그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원래는 볼록면이면 움직이는 방향은 뒤쪽이란 말이야. 무릎을 굽히려면. 근데 얘는 앞쪽으로 이동해 줘야지만 잘 움직인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좀 길었나요? 이거 막 기능해부학 제 거 아도노 찾아보면 어디 있냐면 잠깐만. 아도노 기능해부학 여기 있나? 오른쪽 하지만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추금보다는 이것도 제가 잠깐만, 요런 거다, 요런 거. 컨케이브.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링크를 여기다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링크를 어차피 댓글에도 해놓고, 이거예요, 이거. 컨벡스 컨케이브에 대한 링크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댓글에다 해놓을 테니까 모르는 분은 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아주 쉬운 문제. 내가 말했지, 이것만 잘 이해하면 20초면 풀어. 20초. 그냥 문제가 나오면 바로 20초야. 자, 이제 이거야. 또 나왔어. 반월상 연골 봉합을 실시한 환자의 재활 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봉합술을 했대. 봉합술. 야, 이거 봉합술은 참, 반월상 연골에 대한 거는 봉합술이 있고 절제술이 있어요. 봉합은 말 그대로 꼬맨 거야. 꼬맸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이 굽혀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수술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재활을 하는 걸 잘 보면 가이드라인에 무릎 굽힘에 대한 무릎 굽힘 운동, OKC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하라 그래요. 그리고 ROM도 역시야. ROM 역시 팍팍 막 구부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 큰일 나. 이것만 잘 알고 있어요. 우선 봉합술은 이렇다라는 거. 절제술은 말 그대로 막 긁어낸 거야. 결론은 긁어냈기 때문에 어때요? 크게 뭐 문제가 있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어떤 ROM에 있어서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절제술은 딱 하나야. 절제를 했다라는 건 뭐야? 원래 100% 있던 내 반월상 연골을 뭐 30%를 띄어낸 거야. 70이 됐어. 그럼 어때? 가뜩이나 100이 있었는데 70이 되면 만약에 점프 같은 거 팍팍 뛰어. 그럼 어떻게 돼? 점프 팍팍 뛰면 어때? 안정성이 더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야.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동 강도 설정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절제술과 봉합술의 차이야. 아무튼 뭐 이거 보자고요. 자, 반달 관절, 반월상 연골의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져 조직의 치유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조기에 저항성 운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 우선은 제가 아까도 여기 제가 이 무릎 처음에 했던 영상을 보면 제가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반월상 연골은 조직의 치유가 느려. 왜? 혈관 공급이 다른 조직에 비해 어때요? 용이하잖아. 용이하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 알면은 10초도 안 걸려서 풀겠지. 바로 1번이 답이야. 우선은 이게 1번이 답이고 2번 보자고. 아는 것이야. 아는 것. 조직의 치유가 느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당연히 1번이고, 체중 지지를 하게 될 경우 재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의 체중 지지 운동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아. 말 그대로 얘는 이 반달 연골은 아까 말했듯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면은 대충 상식적으로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봉합을 하면 어때? 눌려지는 그라인딩 포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체중 지지하는 것들이 느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다시 자료 띄울 텐데, 그리고 재활 초기에 부동화를 하게 되므로, 부동화라는 거는 막 이제 뭐 캐스트 착용을 한다던가 혹은 뭐 기부스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걸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한다던가 각도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걸 하게 되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 막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이 빠지니까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돼.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등척성 운동을 시키지. 등척성 운동을 시키는데 이때 CKC를 시키면 안 된다는 이유는 CKC는 아직 초반에 쉽지 않다라는 거는 왜 그래? 위에 답이 나와 있잖아. 체중 지지를 하는 운동이 무릎에 있어서는 CKC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초반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방 운동이라는 얘기야. 이 반월상 연구를 할 때. 근데 십자인대는 개방 운동이 아니고 이 뭐야 어떤 운동? 이 폐쇄사슬 운동도 막 시켜요, 많이. 그게 이제 십자인대에 대한 재활이야. 그래서 달러.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체중 지지가 가능하게 되면 반드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체중 지지 운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맞지. 그러니까 체중 지지가 가능하게 되면은 좀 뭐라 그래 시기가 지났다는 거잖아. 시기가 조금 됐다는 부분이야.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체중 지지를 하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내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체중 지지는 되는데 약간 불안해. 그러면은 이제 목발 짚고 운동 하던가 아니면은 또 뭐야 그런 캐스트 착용하고 운동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반월사 연골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1탄에서도 이 봉합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한 게 있어. 봉합 관련해서 이제 수술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버킷 핸들을 튀어. 그죠? 이 무슨 모양으로 이렇게 양동이 손잡이 모양으로 찢어진 거 있어요. 이런 것만 좀 수술에 효과가 있었더라 라는 논문이 있어요. 뭐 절제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효과가 뭐 좀 미비하더라 잘 모르겠더라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하여튼 1편에 그걸 잘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아까 반월사 연골 다 이거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재활 단계 볼게요. 보면 이제 재활 단계에 이런 게 있죠. 이게 뭐야 리해빌리테이션 이 재활 단계에 처음에는 아이소메트릭 로딩. 그러니까 모든 재활에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부스를 하고 있어. 뭐 팔꿈치를 기부스 하고 있든 만약 재활을 한다 그러면 이 첫 단계는 아이소메트릭 로딩 등척성 수축을 한다. 얼만큼? 45초를 2, 3회 3세트 45초를 버티는 거야. 45초를. 그래서 이거를 2, 3회를 하는 거를 몇 세트? 뭐 뭐야 2에서 3회 하고 하루에 그리고 이 강도는 70% 수축 70%의 최대 수축인데 어떤 거? 페인이 허락해주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70% 해라. 그 다음 단계는 아이스토닉이에요. 아이스토닉 그러니까 등장성 수축을 그때부터 해라. 3, 4세트 15개씩 15RM씩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가 되면 6RM씩 해라.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더 강도 있게 그죠? 에너지 스토레이지 로딩이래. 뭔가 이 체중을 이렇게 뒤졌다가 이렇게 퉁퉁 튀어 오르는 뭐 약간 더 센 그 다음에 이제 리턴 스포츠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로딩은 재활 초기에 일어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메니스커스 리페어 이 책에서 딴 건데 혹은 구글에서 따도 돼요. 처음에는 다 어때? 티피컬 초반이야. 1단계 티피컬 전형적으로 2주까지는 브레이스를 한다. 브레이스가 아까 캐스트 같은 거야. 그 목발이나 뭐 혹은 그런 뭐야 보호 장비 있죠. NWB라는 뜻은 논 웨이트 베어링이라는 뜻이야. 체중 지지를 하지 않는다. 2주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리고 그 이제 1, 2주 때는 풀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데 뭘 한 상태로 이 브레이스 익스텐션을 락한 상태에서 브레이스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체중 지지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메니스커스 리페어 이 수술을 했으면. 그래서 엑서사이즈로는 OKC로 뭐 힐 슬라이드, 뭐 파텔라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 뭐 게스트롱네미어스랑 솔레어스 강화 스트레치, 그다음 SLR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틀다 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도 풀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데 이때는 락을 채우지 말고 브레이스만 하고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체중 지지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하긴 하는데 봐봐. flex without brace, avoiding flex 90도 이상의 이 무릎 굽힘을 어떻게 해라? 90도 이상의 무릎 굽힘을 하지 말아라. 피해라. 몇 주까지? 6주까지. 그래서
아까 리페어하는 이 봉합술에서는 이 무릎 관절의 굽힘이 굉장히 이 민감하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스포츠 센터에서 재활 환자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무릎 관절 손상의 2016년 문제였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외측축부인대를 볼게요. 그냥 아는 것만 해볼까? 우선 아까 막 뭐 아는 것부터 할게요. 그냥 아는 것부터. 뭐가 있었어? 우리 아까 막 전방 십자인대 했고, 그다음 내측 측부인대 했고, 내측 반월상 연구를 했잖아. 이건 이제 알잖아. 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그럼 이거부터 보자고. 아는 것부터 봐. 우선 전방 십자인대.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강뼈에 가쪽 돌림이 발생한다.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가쪽 돌림이 안쪽 돌림이라고 했지. 원래는 정강뼈의 안쪽 돌림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안쪽 측부인대 보자고. 가쪽 인대에 비해서 손상의 발생 빈도가 높다. 안쪽 인대는 가쪽 인대에 비해서 손상 빈도가 높다. 맞아. 무조건 안쪽이 다 높아. 이거 1탄에서 다 했어요. 안쪽이 높다. 안쪽이 통계상, 구조상, 반월상 연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대 또한 역시 그래요. 이것도 맞는 얘기야. 그 뒷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무릎이 과하게 굽혀진 상태에서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발생한다. 이것도 맞아요. 사실은 알고 있어 그냥. 그러면 이제 가쪽인대, 외측 측부인대야. 외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는 무릎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외반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한다. 아까 우리 가쪽 측부인대 검사 어디 있나?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잘 봐봐. 그래서 이제 가쪽 측부인대면 여기 외측이잖아. 그 외반력이야, 내반력이야? 안에서 밖으로 미는 내반력이지, 내반력.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사실은 여기서 아까 4번과 좀 약간 헷갈리죠, 4번. 여기는 내반력이 답이야. 1번은 틀렸어.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사실은 얘도 되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의를 제기해 볼만 할 수 있죠.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강뼈에 가쪽 돌림이 발생한대. 이건 뭐냐면 이게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지. 근데 이제 사실은 경골의 방향은 안쪽으로 갔을 때 얘가 바깥쪽으로 갔다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쭉 제일 많이 이렇게 장력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안쪽 돌림이. 근데 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나올까? 그죠? 얘는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잖아. 바깥쪽으로. 그죠?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고 얘는 반대로 안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자, 이래도 전방 십자인대 장력은 세지긴 세져요. 근데 발이 고정됐다라는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 또한 논란이 되게 많은 이 문제 형성이 됩니다. 보통 모든 논문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안쪽 돌림에 대한 발생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답은 1번이었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문제였죠. 자, 뭐 제가 다시 논문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이제 얘기하면은 여기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미는 외반력이 발생하면 내측, 안에서 바깥으로 미면 외측이 끊어진다. 그 PCL 인저리 메커니즘은 보통 이럴 때 많이 다친다.
이 교통사고가 전방에서 딱 박았는데 무릎이 이 정강이 뼈가 이렇게 자동차 팍 박아서 여기가 이렇게 탁 밀리는 거야 뒤로. 그래서 뭐 이랬을 때 넘어졌는데 이 정강이 뼈가 어디에 탁 부닥쳤어. 그래서 뒤로 딱 밀리면 이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답은 1번인데 아무튼 아까 4번에 대한 건 좀 의아하죠. 자, 이번에 또 무릎 관절의 불행한 사마음. 아까 뭐 했었어. 그죠? 너무 쉽죠? 2015년도 문제. 뭐였어? 내가 적어 놓으라고 했지, 막. 내 앞쪽, 내측 반월상. 앞쪽, 안쪽, 내측 반월상. 기역, 디귿, 미음. 딱 알면 이거는 10초. 딱. 그죠? 생각할 필요도 없어. 10초. 이렇게 딱 해서 4번이 답이다. 또 2015년도 문제. 또 나왔어.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 재활 시 적용돼야 할 운동 프로그램으로 바른 것은. 근데 이거는 사실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페인트지. 재활 운동 시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야 사실. 아까 그래서 제가 요거 다 했잖아. 그지? 재활 단계 시 프로그램 적용. 그럼 1단계 보자고. 뭐 처음에 가번이야, 가번. 올바른 거 찾는 건데, 앞쪽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 통증 경감을 위한 치료에 집중한다. 이거는 언제 할 때야? 초기, 그죠? 초기에 하는 거잖아, 초기. 그죠? 중기에서 치유기 단계래, 중기. 어이구, 초기야, 얘는. 그럼 두 번째. 내측 사근, 그러니까 VMO야. VMO의 근력 운동과 수라근의 스트레칭에 중점을 한다. 운동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력 운동, 아이소토닉. 근데 이것도 참 문제가 2015년도 문제는 참 이게 개념 없는 문제가 많죠. 아이소토닉인지 아이소메트릭인지가 안 나왔어. 그죠? 근데 그냥 아이소토닉이라고 하자고. 아이소토닉이라고 해서 그냥 운동해준대. 운동시킨대. 그죠? 원래는 아이소토닉이란 말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죠? 그 3번. 제한된 각도 관절 각도에서 등척성 운동을 시킨대. 등척성 운동. 이건 뭐야? 아까 제가 말했어. 재활 단계에서 초기에 하는 단계죠. 초기.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4번. 무릎뼈의 부정렬을 교정하기 위해 보장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보장구는 시합 뛸 때도 사용을 해요. 그럼 어때? 초기에 사용하는 거야? 아니면 얘는 다 사용하는 거야? 다 사용하는 거야. 어떤 전 단계에 다. 근데 뭐 사용하면 안 된대. 그럼 아까 말했지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 슬개대퇴 증후군의 보장구가 뭔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슬개골이 이렇게 이 무릎 PFPS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퇴 넙다리 증후군, 그러니까 무릎 넙다리 증후군 있는 경우는 슬개골이 이렇게 막 약간 이동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되어 있거나. 그래서 걔네들을 이동된 거를 원래 정상 위치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지 슬개골의 그런 구름이나 이동이 어때? 좀 용이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통증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게 이 보장구의 역할이에요. 위치 재정립. 그죠? 그래서 이런 보장구도 하지만 MC 코넬 테이핑이라고 해요. 바깥쪽 안쪽인데 얘가 바깥쪽으로 이동된 거야. 만약에 슬개골이 그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딱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시합을 뛰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MC 코넬 테이핑이에요. 테이핑 방법 중에 하나인데 MC 코넬 테이핑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논문을 보면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슬개대퇴 증후군에 MC 코넬 테이핑이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도 있고 외국 사람이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결과를 잘 보면 어땠어? 뭐 좀 효과가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이거 봐. 이거 귀찮아. 나중에 본인이 봐요. 이거 MC 코넬 테이핑이라고 내가 필요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추처 그 주소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답은 당연히 2번이다.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구리다.
아이소토닉이라는 말을 붙여줬다면, 그죠? 얘는 아이소 등척성 운동은 붙여줬는데 얘는 붙여주질 않았어. 참 구린 문제입니다. 구린 문제. 그래서 답은 그래도 2번이다. 그 재활 초기에 막 이런 거 하잖아. 레스트. 뭔지 알죠? 컴프레션 압박하고 아이싱하고 엘리베이션. 라이스라 그러잖아. 라이스. 이거 거꾸로 했네 순서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고 초기에. 그러니까 뭐 체해 충격파도 때리고,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통증 주사 막 스테로이드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논 스테로이드가 없는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체해 충격파 만약에 이제 고객들이 많이 받으시는데 라디얼 타입, 포커스 타입 이런 거 구글에 검색해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사형 타입은 어떤 뭐를 치료하는 데 쓰이고, 포커싱 타입은 뭐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이게 나와. 근데 이제 막 근골격계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포커싱 타입을 쓰는데, 이제 막 병원에서 잘 모르고 라디얼 타입을 쓰면 효과가 없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좀 찾아보세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또 넙다리 증후군에 대한 거를 또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답은 나번이고, 또 이번에 2015년도 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서 슬관절에 대한 기전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인대 손상이. 이거 계속 나오는 거지. 전방 십자인대는 정강뼈의 안쪽 돌림, 무릎의 외반력. 그럼 이건 알았다면 바로 답이지. 그냥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답이. 가가 답이에요. 그 뒷십자인대는 무릎의 90도 굽힘과 무릎 관절의 전방 충격. 전방 충격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빡 박으니까 후방 충격이지. 후방 충격. 여기 있잖아. 얘가 빡 해서 이제 뒤로 빡 찬 거잖아. 후방 충격. 어디 갔어? 후방 충격. 내가 적어 놓을까? 무슨 충격? 후방 충격. 그리고 또 이 내측 축부인대래. 내반력이야, 외반력이야?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는 힘은 당연히 외반력이라고 하죠. 외반력. 틀렸지. 영어로 하면 빨구스. 빨구스. 그리고 외측 축부인대. 외측 축부인대는 무릎의 외반력이야, 내반력이야? 내반력. 뭐 회전 보지도 마. 그냥 아는 것만 보자고요. 왜냐면 풀 게 많어. 시간도 없어. 이거야, 이거. 딱 보면 이거 바로 그냥 답이 아니야. 딱 아니야. 그지? 얘만 답이지. 그래서 갑이 답이에요. 갑. 자, 그리고 MTSS 또 나왔어.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나온 게 2016년도에 나온 게 18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보면은 자, 이게 뭔지를 보는 거야. 달리기 손상의 10에서 15%를 차지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달리기 선수들한테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뭐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미세한 외상이 발생되며 달리기나 점핑 같은 활동에서 나타난다. 다리 안쪽에 끝쪽 3분의 1 지점에 나타난다. 통증은 달리기 후에 없어지기도 하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 골절, 정강이 스트레스 골절 및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만성 앞쪽 구획 증후군이 같은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거 뭐야? 안쪽 스트레스 증후군이잖아. 그죠? 안쪽 스트레스 증후군, 메디얼 티비아 스트레스 증후군. 아까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평발이 된다라는 얘기는 나비큘라라고 하는 이 주상골이 가라앉는 거. 이런 부분이 메디알, 롱디튜디날 리가먼트, 내측 종아치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롱디튜디날 알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이 회내된 발이 되고 내측으로 회전되면서 여기가 아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꼬아서 낸다 그러면 그렇게 낸다라는 얘기. 이것까지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서브탈라 조인트에 대한 모션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다라는 거. 자, 오늘도 이렇게 무릎 운동상에서 나온, 여태까지 나온 이 무릎에 대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혹은 내가 틀린 게 있다면 뭐라 그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항상 제 영상은 1.5배, 재생속도 1.5배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